장르 불문 재미보장 한국영화 소개 채널 김씨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자, 먼저 이런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성!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 군대에서 쓰는 인사말입니다. 오늘은 약간 일본 시청자님들께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독특한 영화 장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밀리터리 스릴러 영화 수색자를 통해 엿보는 군대 영화 이야기입니다. 네, 충성! 자, 제가 오늘 군복을 입고 왔는데요. 사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 군대에서 쓰는 인사말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수색자라는 영화는 2021년에 개봉한 군대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저의 약간 개인적인 경험을, 한국에 있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뭐 몸에 큰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뭐 집에 큰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제 2년에 가까운 이렇게 군 생활을 거쳐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위대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이제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뭐 몇 달에 한 번씩 있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그 군대 막사 안에서 완벽하게 갇혀서 모든 생활을 통제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요즘은 이제 1년 6개월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이제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사실상 이제 사회에는 수많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같은 일을 하게 만들며 매일매일 생활을 통제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군대라는 조직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매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런 군복무를 하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자살로 죽기도 하고요, 혹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에 몇 건의 정말 큰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 군대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던 군인들이 총기 난사를 벌여서 내무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해한다거나, 혹은 총기를 들고 탈영을 해서 뭐 여러 사건을 벌인다거나, 그런 군대에 관련된 사회적인 사건들이 꽤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2년 2개월 동안 제 부대에서 복무하던 그 와중에도 한 명이 자살을 하고 한 명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런 이제 사고나 이제 자살로 죽는 일들이 기일비재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좀 큰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탈영병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군대의 어떤 문화도 이제는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의문사라고 하죠.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죽은 어떤 군 장병들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현상,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군 복무 중에 죽은 사람들의 어떤 이유를 밝혀내는 여러 가지 인권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인 지금까지도 매해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복무 중에 생애를 마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인데요. 수색자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나온 그런 굉장히 드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수색자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군부대 내부에서 여성 장교가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렇게 밝히려고 하던 대위가 한 명 있습니다. 전역을 곧 앞둔 대위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여성 장교가 자살로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다른 이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죽음을 파헤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 탈영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색대원들을 보냅니다, 산으로. 그런데
그 산에서 수색대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은 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여군의 자살로 포장된 이 죽음에 얽힌 이유는 무엇인가를 그 저녁 직전에 대위가 밝혀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군대가 현재 품고 있는 부조리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도 마지막에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전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결과적으로는 군대 내부에서 어떤 부조리가 있었고, 그리고 부대 내부원들끼리의 구타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의문사를 감추기 위해서 대대장을 비롯한 그 군대 조직 내부의 여러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영화들이요, 사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제가 언급해야 할 다른 영화는 지금 현재 한국 영화의 액션 영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아주 감독이 있습니다. 윤종빈이라는 감독인데요. 이 윤종빈 감독이 2005년도에 대학 졸업 영화로 만들었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영화의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인 하정우라는 배우의 데뷔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 군대 내부에서 도저히 그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병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병사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살의 이면에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차츰차츰 밝혀나가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개봉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방부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전체 군대를 이끄는 조직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내부의 부조리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은 국방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살을 하거나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밀을 제대로 이렇게 그들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일들이 좀 드물었고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리고 영화로 그런 부조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윤종빈 감독의 2015년작 용서받지 못한 자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 관객들 그리고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깨닫게 됩니다. 군대 내의 부조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임무 중에 하나겠다라는 그런 어떤 커먼 센스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자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것은 어떻게 보면 DP라든지 그 이전에 용서받지 못한 자보다도 더욱 약간 직접적으로, 특히 스릴러라는 어떤 장르의 그 형태로서 이 군대의 부조리를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굉장히 드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색자라는 영화가 사실 뭐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아주 크게 인기를 끈 영화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군대라는 어떤 조직 내부의 어떤 부조리함과 불합리 같은 것들을 장르 영화, 특히 스릴러 장르 영화의 어떤 형태로서 만들어서 개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관객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겠지만 저 같은 한국 비평가 그리고 한국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에서 어떤 국가든지 가장 닫혀있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그 내부의 부조리를 캐내기 어려운 조직은 사실 군대라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수색대라는 영화는 아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스릴러 영화로서 그냥 즐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도대체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색대원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비밀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전형적으로 후더니,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저지른 것인가를 캐어나가는 고전적인 스릴러 장르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뭐 일본 관객분들도 더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지금 수색대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그냥 굉장히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지나치게 과장한 부분이 사실은 한국 관객들에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매년 100명 정도의 이제
군대에 입대한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밝혀지는 않은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이 영화를 보시고 있는 2020년대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닫혀 있었던 군대의 부조리 같은 것들을 좀 정면으로 좀 더 세상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의문사가 없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명확한 시점에 여러분이 이 수색대라는 영화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021년에 수색자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사실상 한국 영화에서 군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부터였고, 그리고 수많은 의문사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인권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국민들이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 같은 것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힌 게 201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닫혀있고 비밀스러운 조직인 군대라는 조직, 그러나 한 해에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군대라는 조직의 어떤 불합리와 어떤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문의 죽음 같은 것들을 이런 수색자 같은 장르 영화를 통해서 정면으로 관객들이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그런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영화에서 군대라는 것은 사실 빠질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유명한 한국 감독인 박찬욱 감독이 그 2000년도에 내어놓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그 JSA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JSA라는 영화도 DMZ라는 구역이 있어요.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거기는 이제 그 양쪽 모두 이제 그 군사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박찬욱 감독의 JSA 같은 영화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북한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교류를 쌓아가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북한군과 한국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색자 같은 경우도 그들이 수색을 벌이는 지역이 DMZ 지역입니다. 아마 일본 친구들이 저도 많은데요. 한국에 올 때마다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요. 일단 물론 많은 분들이 BTS가 있는 그런 약간 엔터테인먼트, K-팝 관련된 곳에 가고 싶다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친구들이 DMZ에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한국은 지난 거의 100년에 가깝죠. 세월 동안 나라가 두 곳으로 분단이 되어 있었고, DMZ라는 지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도 어떤 북한과 한국의 어떤 대결 같은 걸 다룰 때 DMZ라는 지역의 무대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색자라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방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DMZ에서 바로 근무하며 북한군과 바로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응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근무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 수색자라는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상은 그 군대 내의 부조리로 인해서 생긴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국방부는 북한군과 한국군이 교전을 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모든 어떤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을 끌어오게 되면 사실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별로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사실 이 수색자는 일본 관객분들에게 굉장히 약간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영화만큼이나 몰입감이 탁월한 스릴러 영화도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스릴러 영화의 어떤 역작들을 소개합니다. 기대해 주세요.